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통영굴이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됩니다. 양식업계는 유럽 시장 개척에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뚜기살이란 상표 시중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상표를 둘러싸고 농협과 농업단체 사이에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부산항의 물동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굴을 대표하는 통영굴이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됩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부진을 틈타 스페인 진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참에 양식업계는 유럽 시장을 더 개척해보자며 고무돼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갓 채취한 굴이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작업장으로 들어갑니다. 딱딱한 껍데기 사이에서 빼낸 우윳빛 굴이 냉동 포장돼 수출길에 오릅니다. 지금까지 주 수출 대상은 일본과 미국 정도. 하지만 다음 달부터 처음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합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스페인 라스팔마스의 한 수산물 업체가 연간 450톤, 우리 돈 30억 원어치의 통영굴을 수입하기로 한 겁니다. 라스팔마스에서 이제 수출을 시작하여서 스페인 본토로 또 수출이 시작될 거고요. 유럽 전체 나라로 확대될 것으로. 주로 일본에서 굴을 수입해왔던 스페인 업체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다른 거래처를 알아보다 통영굴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수출 단가는 킬로그램당 9,000원대로 국내 공급가보다는 10% 이상 높습니다. 첫 유럽 진출에 성공하면서 그동안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양식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멸치와 굴, 스낵 같은 다양한 가공식품 수출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면 수출 시장 다변화와 수출 품목 다양화에도 큰 도움이. 통영의 연간 굴 수출 물량은 5천여 톤. 유럽 첫 수출량은 전체의 8% 수준이지만 업계는 이 비중을 20에서 30% 선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메뚜기살이라는 상표 시중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상표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메뚜기표라는 상표를 등록한 한 농협이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메뚜기살을 생산해 출하했던 농업단체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산청의 한 농업법인은 12년 동안 사용하던 메뚜기살 상표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통의 내용 증명을 받은 이유입니다. 메뚜기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불법적 사용을 중지하고 상표가 표시된 쌀포대를 전량 회수하라는 내용 증명입니다. 메뚜기표의 상표권자라며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곳은 다름 아닌 강원도의 한 농협입니다. 지난 91년과 2014년 메뚜기표 상표를 출원해 등록한 이 농협은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이 많고 품질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에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하면 상표법에 위반된다는 특허 심판원의 신결도 있었다고 덧붙입니다. 정부파니까 요구를 하는 거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9개 농협에서 다 이미 해결됐습니다. 다른 데도 일부 생산자들은 계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남에서 처음으로 메뚜기살을 생산해 출하한 산청군 차항면의 농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친환경 재배라는 상징적, 관용적 표현인 메뚜기살은 독점의 대상이 아니라고 농민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메뚜기살 상표를 달은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90년 초반부터 팔았습니다. 메뚜기살 상표를 사용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줄잡아 수십 곳. 다른 지역이지만 농협이 이럴 수 있냐는 한숨 소리도 나옵니다. 난데없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쓰지 마라. 그거 쓴 사용료를 3천만 원을 내라. 이렇게 하면 황당하다니까 우리는.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특허법원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메뚜기살 상표 다툼의 최종 결론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동안 다소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아직까지 경남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으로 오전 중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 평년보다 낮지만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 높겠습니다.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7도, 진주는 18도를 보이는데요. 낮에는 창원, 진주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차차 개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지만 낮 기온은 더 낮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이 18도, 함안은 17도에서 시작하는데요. 낮에는 밀양 23도, 양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과 산청이 17도, 사천은 16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21도, 합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져 10도 이하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조두순법이 시행됐습니다. 잔혹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이름을 딴 이 법의 목적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밀착 감시해서 재범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또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TMI에서 소개하겠습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이제 보호 관찰과 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이제 이 조두순을 대상으로 개정되면서 이제 조두순법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핵심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 대해 1: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감시한다는 겁니다. 일대일로 책임을 지고 밀착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형벌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그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보완 처분이라고 해서 가해자가 재범을 다시 하지 않도록 이제 막을 수 있고, 또 본인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3,195명. 지난 2017년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오른 숫자입니다. 한 해 전보다 11% 늘었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 성범죄를 저질러도 사형, 내가 얘를 죽여도 사형인 거예요. 오히려 극단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면이 있어서 이제 무작정 형을 높이지도 못하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애초에 지금 뭐 가장 중요한 죄라고 할 수 있는 살인죄부터 전체적인 형량을 높여서 지금 이제 아동 성범죄 이런 경우에도 이제 형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으로 부산항 물동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적 화물 유치와 수출입 물류에 먹구름이 형성되면서 지역 항만업계에 미칠 악영향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서 부산항에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관세 장벽을 높이 쌓을 경우
부산항 물동량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부산항 환적 화물은 1,142만 개, 이 가운데 중국이 342만 개, 미국이 184만 개로 두 나라의 교육품 비중이 46%나 됐습니다. 환적 화물 한 개의 부가가치가 15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 항만업계의 먹구름도 예상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최악의 상태로서는 부산항 환적 물동량에도 어느 정도 지장을 줄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나가는 중간재 수출도 우려됩니다. 지난해 부산항의 중국 수출 화물 비중은 19%. 무역 마찰로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되면 취약한 수출 부진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기계류라든지 전기전자 제품들, 부산항에서 많이 수출되고 있는 화공업 제품들, 그다음에 철강 제품들 이런 산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중점적인 피해가 있지 않을까. 화물선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데 보통 한 달 가까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 장벽은 3, 4주 뒤 현실이 됩니다. 미중 양국이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우리로선 뾰족한 대응 수단마저 보이지 않아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를 예고하고 있어 우리 항만당 국가 기업들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오전 소식입니다. 국가 중요 농업유산 네트워크 구성 협약식이 오늘 오후 하동군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립니다. 농업인 월급제 추진 보고회가 오늘 오전 거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립니다. 김해 할머니의 날 24주년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김해 여성복지회관에서 열립니다. 지방세 고충 상담의 날이 오늘 오후 진주시청 민원실에서 열립니다. 경상남도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일손 돕기 중점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범도민 농촌 일손 돕기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기 입원 농가와 장애인, 보훈 대상 등으로 군인과 공무원 등의 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농기계도 지원됩니다. 한편 봄철 주요 농작업은 양파 및 보리 수확, 모내기 등으로 경상남도는 도내 10만 5,300헥타르 가운데 1,685헥타르, 2만 5천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민의 문화 향유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문화 향유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경남 도민의 문화 향유율이 80.2%로 2016년에 비해 5.5%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인 81.5%보다는 낮습니다. 또 문화예술회관 가동률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15위에 그쳤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은 도민의 문화 향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표 공연 개발과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소년 참여예산 제안대회 본선 우수제안팀 선발에 참여할 청소년 청중평가단 100명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청중평가단은 심사위원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제안을 듣고 평가하게 됩니다. 도내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청중평가단에는 자원봉사 실적이 인정됩니다. 경상남도는 조난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자동 탐색하는 119 수색 구조 시스템을 오늘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19 수색 구조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전자지도와 공간 정보를 탑재해 10m 이내까지 정확한 수색 구조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또 수색 활동 중인 구조대원의 위치와 지나온 수색 경로 등 위험 지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난 3년 동안 거제시 공무원 15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또는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제시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2016년 3명, 2017년 9명, 2018년 3명 등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명이 정직, 8명이 감봉, 6명이 견책 처벌을 받았습니다. 직급별로는 5급이 1명, 6급이 6명, 8, 9급이 4명 등으로 거제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 실내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가 들어섭니다.
합천구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지역 영화 창작 스튜디오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10억 원을 포함해 20억 원을 들여 합천 영상 테마파크 안에 높이 15m, 990제곱미터 면적의 실내 촬영 스튜디오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합천구는 감독과 배우를 위한 의상실 등 편의시설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공모한 분야는 주차 환경의 개선과 특성화 시장의 육성, 전통시장과 대학의 협력과 노후 전선의 정비 및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등 5가지인데 시는 52억 원을 더해 총 126억 원을 전통시장 활성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열린 제13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서 경남 선수단이 금 20개와 은 22개, 동 24개 등 모두 66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경남 선수단은 전체 16개 종목 중 14개 종목에서 230여 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강세 종목인 육상과 수영에서 우수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